세금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같이 저희가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저희는 꼭 승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절대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싫어 이 자리에 나와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기 탄핵 하면 여러분들께서 각하를 3번 외쳐주십시오. 사기 탄핵! 우선 국민연회가 있겠습니다. 중식의 최대입자입니다. 저기 태극기 있잖아 그냥. 여기서 조그만한 거. 이거. 여기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의 세상들을 철저히 평가하기 위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토국 여론에 대한 민원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칼 앞에서 억대를 돌리고 내란을 진입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발걸음을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일본 농력 바로 다음으로는 애국가 시청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초강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광기와도 같은 정치권과 언론, 여론에 의해 속전속결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담화문과 헌법재판소 변론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 처한 위기와 계엄의 적법성을
왜 계엄이라는 수단을 빌려야만 했는가? 과연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비상계엄 이후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위해 투쟁하신 선배 세대와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국가적 입법부의 폭주. 입법부란 무엇입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국회의 절대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후 총 29번의 탄핵을 남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미루어 행정부의 마비를 초래하였습니다. 탄핵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 하여 그것을 반국가적 목적을 위해 남용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반국가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 감사원,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필요에 의한 감축이 아닌 정치적 보복이요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협박과도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예산,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였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연봉을 직접 인상하는 국회는 누구를 위한 집단입니까?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시도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사조직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시설을 촬영하고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하였으나 현행 간첩법은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여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간첩법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간첩을 처벌하는데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진정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법부의 정치 도구화. 그렇다면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최근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통령과 주변인에 대한 각종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가 애초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의리법 연구회라는 사법부 내 극자 성향 사조직 소속 판사들이 장악한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 청구를 하였고,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는 불법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며 마치 입법권 행사와도 같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불법 체포에 사법부가 적극 가담한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전체 판사의 3%에 불과하다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3명이나 됩니다. 특정 재판관의 가족이 대통령 탄핵 찬성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탄핵 소추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 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판관의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또 다른 재판관의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다수 기각하고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 신문 조서를 인용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국민 신뢰가 중요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 40% 이상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십시오. 세 번째, 언론, 노조 등 반국가적 카르텔. 최근 민주노총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위해 활동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북한의 주체사상의 심취한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를 무수히 반복해왔습니다. 도대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조가 왜 극단적인 정치적 행보를 위해 노조원을 동원한다는 것입니까?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 모릅니다 라는 JTBC 앵커의 말처럼 현재 언론은 마치 대통령이 탄핵만 되면 상관없다는 듯 온갖 가짜뉴스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마치 민주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으로서 사명감마저 저버린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외국 보도를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십시오. 네 번째, 하이브리드 전쟁 등 외부의 위협. 지금 우리나라는 외부 세력과의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령들을 보면 국가 기밀시설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노조,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보수 세력에 대한 반대 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방해 공작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중국 간첩 혐의를 받던 필리핀의 한 소도시 시장이 실제 중국인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고, 캐나다에서는 중국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소수 민족을 탄압함과 동시에 국경 여러 곳에서 영토 분쟁 중입니다. 전 세계의 세력 확장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 우리나라만 가만둔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북한과 마찬가지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와 언론의 영역에 침범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쟁 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으로 알리고자 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요, 그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부정선거 수사 및 제도 개선. 선거는 민주주의의 국가도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뻣뻣한 신권 다발 투표지, 투표 완료안에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게 뭉개진 투표지나 다른 투표지가 겹쳐져 인쇄된 투표지, 서로 붙어져 있는 채로 발견된 투표지 등 너무나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 국정원 삼처장의 질문에 따르면 선관위의 서버 보안이 심각하였고 분리되어야 하는 내부망은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투표 절차를 진행해도 이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으로 이동하여 개표 절차를 진행하여 집계하는 모든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합니다. 당장 부정선거라고 확실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투명하게 검증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상 선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증거의 편제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지게 하고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 과정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재판 결과니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선관위의 해명을 요구하니 민주당이 반박하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집단과 타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제가 선창하고 마지막 말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3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법 폭주 거대 야당과 여당 내 동조 세력의 반국가적 행태를 규탄한다. 2. 정치 도구화된 사법부와 편향적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3. 대한민국 체제 정복을 꾀하는 민주노총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을 규탄한다. 4.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당일 투표, 민수개표 등 선거 제도를 개선하라. 5. 불법으로 구속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충남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연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학부 2학번 이성원님의 분상 세력의 위협과 자유의 소중함이라는 내용으로 연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를 사랑하는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2학번 이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빼앗고자 하는 독재 세력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한 여학생의 연설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현실을 비관하며 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보장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을 하고, 일을 해도 부족하다면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상식 아닙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다고 해서 당장 쾌락을 얻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이재명표 청년 기본소득 정책의 결과 청년들은 지급받은 돈을 식당, 카페, 편의점에서 대부분 소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공짜로 받은 돈은 결국 별 의미 없이 지출된 것입니다. 청춘을 예찬하는 수많은 명언들이 있듯이 청년이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젊음 그 자체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을 가졌음에 감사하고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은 지금 당장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참된 어른들이 현재에 충실하고 그 자체를 즐겨라 라고 조언해 주실 때 저 악랄한 극좌 세력은 기본소득과 같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자 합니다. 공산당은 이렇게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하여 국가 사회에 개인을 종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다수가 노비였던 조선의 백성들을 자유의 이름으로 해방하고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천부 인권에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유 아닙니까? 당장 눈앞에 돈 몇 푼 받자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의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이러한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우리 사회에 도덕이 없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그 자리를 내차하여 수많은 부정 부패, 비리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저버립니다. 이러한 자신들이 현실적인 인간이고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비열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세력들이 용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들이 내세우는 약자의 편이라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약자의 편을 내세우면서 약자를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약자는 도덕적 우월감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저 표를 받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방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중산층을 없애고 계층 간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을 비롯한 극좌 세력은 주류 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박탈감을 조성하여 자포자기하도록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정작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고용세습을 자행하는 귀족 노조가 아닙니까? 이러한 반국가 세력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계몽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계몽령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위협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계몽령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렸기에 잊고 살았던 우리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스스로가 주권자임을 알고 자신의 삶과 우리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반국가 세력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와 양심이 살아 숨쉬는 사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라 곳곳에서 자신이 맡은 바에 따라 충실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와 함께 우리는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국제 반국가 세력 민주당을 대성하라!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을 박탈하라! 청년들이여 깨어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직도 비상계엄의 정당을 모른다면 그것 또한 비상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약학과 17학번 김형준 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직 안녕하십니까? 지난 비상계엄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등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누군가 고의로 학교에 실용적인 돈가스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한 교장이 자신도 중독될 위험을 감수하고 비상대를 불러서 학생들에게 비겁함을 알렸다면 이때 교장이랑 돈가스를 터뜨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돈가스를 터뜨린 사람들이 비상벨은 불이 났을 때만 울리는 것이지 교장이 배를 울려서 학교 분위기를 어지럽혔다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필수 국가예산의 부재, 간접세력 탈모, 사법기관의 부패, 즉 고위공직자 공석 등등 이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심각할 판에 이 모든 시련을 동시에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직 왜 비상벨이 울렸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 비상벨을 듣고 잠잠에서 깬 학생들이 벨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다며 교장을 몰아내자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불법 투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16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서울 서부지법에 대통령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승인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버스에 빗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M1버스 생기고 학교 오기 정말 편해졌죠? 여러분은 집에 가려고 M1버스를 탔고 다음 정류장인 단성역에서 내리려고 화차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님이 내가 운전하는 버스는 단성역 안 간다 하고 서울역까지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운행해버리면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 회사가 정한 노선대로 운행해야 할 버스 기사가 서야 할 정류장에는 안 서고 정작 노선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살면서 저런 일은 못 볼 것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일어났습니다. 입법부에서 시원한 토론을 때 만들어진 법의 울타리 안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가 그 울타리를 부숨으로써 법의 체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공정탑이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분들께 한 말씀 더 올립니다. 국민들이 좋든 싫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고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심각한 마비를 초래한 당국과 세력들은 누가 심판합니까? 여러 명의 헌법재판관도 국회의원들도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1조 2항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뒤에 세 글자만 한 번씩 따라해 주십시오. 당국과 세력들아, 싸우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사진을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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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제왕적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의회 독재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환경소재공학과 2학번 윤지연 학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의회 독재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2학번 윤지현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흔들내기와 행정부 발목 닦기로 일관했으며 심지어는 공산 세력의 편에 서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에 기반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다수결 만능주의로 왜곡하여 전혀 던져받지 않은 채 의회 복거를 일삼은 그들의 반국가적의 행태를 지금부터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첫째, 야당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총 29번의 탄핵을 남발하여 국가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여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고 자신들의 당대표와 비리를 수사한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했고 전 정권 고위직 인사들이 중국 대사관에게 국가기밀을 넘긴 간섭사건을 감찰한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했으며 더 황당한 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 것입니다. 이런 탄핵들이 마음에 안 드니 일단 탄핵부터 하고 보자는 묻지마 탄핵, 정치무복성 탄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과정에서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결 종족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야당 출신 국회의장은 야당 편을 들며 일방적으로 의결 종족수를 확정지었고 야당은 거대 일석을 앞세워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조계대선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부를 붕괴시켜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삭감하여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검찰, 감사원 특활비를 삭감했는데 이는 범죄자 잡지 말고 간섭 잡지 말고 미리 감찰하지 말라는 말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동해시내가스전 사업과 원전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군 초급 간부 초계선 예산조차 삭감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 관련 예산은 예산안에 포함시키면서 야당은 예산안조차 정쟁용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야당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관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간첩들이 활개칠 수 있게 만든 것도 모자라 드론을 띄워 국가보안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과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게 하고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수출을 못하게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위사업법이 개정된다면 방산 비밀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에 유출될 시 상대국은 한국의 방산물자를 수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공당이라면 자국의 안보와 핵심 이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당부가 북한의 지정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민노총의 후원을 받는 거대 야당은 이를 외면한 채 반국가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넷째, 야당은 국민을 검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글을 주고받는 행위를 고발하는 카카오톡 검열을 한 데 이어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강화하는 유튜브 검열 법안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국회에서 받을 수 있는 통신 검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철저히 감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1야당이라는 세력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처럼 골팬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지속적인 국권문란 행위와 한국과 세력의 대내외적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야당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선동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저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한국과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구원대를 집어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네 단어를 같이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협박 중단하라! 민주당은 자유파괴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 박탈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헌재 미흡한 졸속 재판, 내란 선동하는 야당과 인사들을 강력 비판한다는 내용으로 정치 외교학과 2학번 김동진수 선생님께서 발언을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2학번 김순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명의 대학생, 충남대학생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원래는 정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한 명의 충남대학생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우리 옆에 있는 저 종북 좌파 세력도 충남대학생이 맞는지 강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옆에 저 종북 좌파 세력은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3.1절,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애국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29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인용되는 탄핵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퇴진이 곧 추모다, 이게 나라냐? 민주당과 민노총, 대진연, 종북 좌파 세력들이 줄기차게 썼던 구호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민노총 간첩 사건에서 이것이 모두 북한 조선노동당의 진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민노총과 민주당과 대진연이 사용하는 이런 구호, 조선노동당과 북한이 내린 지령이 같은 것을 보아 우리는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민주당, 민노총, 대진연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도 견제할 구실이 없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유영배, 이미선, 정계선, 우리법 연구의 좌파 카르텔 판사들의 판결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 곳곳에 안약해 있는 반국가 종북 좌파 세력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은 힘을 모아 반국가 좌파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오로지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남들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탄핵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29번의 줄탄핵을 이어가고서도 탄핵이 인용되는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책임지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 다칠까 우리 국민들 다칠까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영장에도 응해서 스스로 조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사 권한도 없는 불법적인 기관의 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응해주셨는데 가곡에 수감시키는 무도한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석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민주당 일당 독재 세력과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배진현, 민노총, 종북 좌파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모든 것을 파탄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충남대 정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런 멸공의 횃불을 반드시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3.1절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 우리 애국 시민들도 이 자리에서 한대로 똘똘 뭉쳐서 저 대진현, 민노총, 민주당, 반국가 독재 세력들을 끝장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 갖고 끝까지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와주신 애국시민,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께 감사의 의미로 큰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닌 합리적 의심이라는 내용으로 농생명융합학부 2학번 박재원 학생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학번 신입생 박재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사회의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의 한 표를 던지지만 그것이 도저히 곧대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와 불신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원동력의 크나큰 걸림돌입니다. 주류 언론과 여론은 부정선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음모론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발표했었고 대만에서도 부정선거로 선을 섞여서 투표 문제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십 차례 부정선거에 대해서 FBI에서 수사하고 처벌한 발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우선 비정상적인 투표 여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 부설이 한 사전 투표소에서 18,210명이 투표를 하였는데 한 명당 평균 투표 소요 시간이 4.7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즌 다들 손소독을 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본인 인증을 하고 투표지를 찍어서 투표함에 넣을 때까지 시간이 평균 4.7초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4.15 총선에서 전국 253곳 중에 252에서 253곳에 해당하는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더 많았습니다. 절대로 단순한 확률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하는 것이 통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253곳의 득표소에서 모두 민주당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인하대학교 명예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는 이에 253제곱분이 이런 확률로 절대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확률은 전 세계의 모든 모래를 한 번에 던졌을 때 그 모래들이 한 번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완벽하게 세워진 확률보다 더 적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수와 통계의 영역에서 이런 간단한 확률조차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라고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관위를 듣거라! 이러한 정황뿐만이 아니라 백준입 투표지, 측면이 붙어있는 투표지, 1000장이 넘는 1단계 투표 모양 투표지 등 선거의 부정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관할 법원들은 이 증거들을 모두 기각 처리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선거유입위원장은 사법부의 손해나 다름이 없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선거유입위원장들은 해당 지역의 부당판사와 법원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당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보더라도 6명이 모두 선관위 위원장 출신입니다. 과연 이것들이 진짜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증거라고 인정되어서 기각이 되는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와 선관위의 유탈한다! 최근 헌재와 대통령의 이단 증언에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이 해킹 위협을 진단하기 위해 했던 선관위 전체 서버 5%에 대한 진단 결과 민주주의 꽃의 투표를 진행하는 선관위 서버는 망 분리조차 되어 있지 않아 외부 인터넷 망 해킹 하나로 모든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고, 심지어 국정원이 모의 해킹 결과 실시간 투표에서 없는 인원을 만들어내 유령 투표가 가능하고 외부에서 투표 현황을 해킹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200건의 채용 관련 비리도 모자라 최근에 드러난 채용 비리로 선관위는 가족끼리 돌아가는 회사라고도 불립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국가기관에서 착한 데는 이유로 가족을 채용한다? 저도 착한데 저도 그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도 착한데 선관위 도와주십시오.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부정 채용을 한다는 것은 논란이 되고 범죄 행위로 규정이 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가장 청렴해야 할 헌법기관이다 주권을 나누는 선관위가 대규모 부정 채용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부실함이 문상인 선관위를 특검하라!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도 아까 말했듯이 모두 선관위 위원장 출신입니다. 이들이 최근에 내린 판결은 이러한 채용 비리로 인해 자정 능력을 잃은 헌법기관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였습니다. 지금 사법부와 선관위 민주당이 합세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을 목전에 두고도 언론과 정치인들이 눈 가리기에 사기 의입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도 배우면 해킹할 수 있을 정도의 보안을 가지고 가족끼리 돌아가는 헌법기관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존재하는 말입니까? 매우 불행하게도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주권을 나누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엄청난 의혹이 이렇게나 많은데 부정선거를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것야말로 막연한 음모론자와
이걸 부정하는 것이 음모론이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 일타 강사 전환기를 고발한 곳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언급할시 처벌받는다는 발언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 유착관계가 너무나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사법부와 선관위 그리고 민주당의 깐깐한 가르침이 대한민국을 신봉, 신중, 신사회주의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선관위 유착을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전 연설 원래 신청하지 않은 동영상인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 와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다른 사람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입학했지만 다른 사람과 그렇듯 저도 꿈을 이루고 취업을 착업을 하면서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취업을 하고 착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또 감축하고 그래놓고 우리를 위한 척, 청년들이 위한 척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당 어딨습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청년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이 탄핵 반대 집회 지난 대전 집회에 있었던 서울대 이제 집회 참여자가 그리고 그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체자가 말해줘서 이렇게 줄줄이 다른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하고 싶습니다. 대전에 있는 또 다른 대학교, 대전대 또는 과기대, 대학교는 고원대 많지 않습니까? 한남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해서 저희가 자립을 하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든 우리나라에 살게 된다면 만약에 이 민주당이 패권을 잡고 그들의 독재를 하며 자유를 침해하면 우리가 성공한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목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외칠 말을 같이 외쳐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 있는 대학교들이여 전부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부 있는 대학교들 전부 일어나라! 중앙대학교 재학생 및 교원생들의 모든 연사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싶으신 분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춘학번 교육대 1기생 김용식입니다.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드는 선배로서 우리 후배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강간했습니다. 우리 너무 안일했습니다. 저는 1985년에 가을부터 전주도 생활을 했습니다. 85년, 86년, 87년, 88년 전유도 여러분들 그때 안 한 걸로 알죠? 그때 전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88년 가을에 해비만 되고 있다 얼굴만 가까이 비치다가 모임에 가니까 뭔 희한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탈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89년에 기어이 불법으로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단체로 계속 애들한테 희한한 교육을 하더니 1999년에 합법적으로 또 노조 설립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정말 황당한 일을 계속 하다가 2008년도에 광우병한테 피크를 치다가 그대로 전유가 점점 쇠퇴해갖고 오늘날 이상
문제가 되는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4090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게 된 거냐면은 1988년도부터 2008년 소고기 광병 그때 약 20년 동안에 그때 학교 다닌 그 중고등학생들 그때 학교 다녔던 그 사람들이 지금의 40, 50대입니다. 그들은 정말 전축병이 됐습니다.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옆에서 그들과 가끔 언쟁을 하고 그냥 방관했던 그리고 그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맨날 광우병 그것만 띄워놓고 또 그 전에 매일 애들 데리고 일요일날 어디 가서 교육만 시키고 이런 걸 방조하고 그냥 내버렸던 우리는 참으로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은 그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이 나라를 반드시 사로잡고 중국인들 몰아내고 우리 나라가 세계 G2, G1으로 가는 우리 한반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남대학교 학생들께서 이 애국정 실험하러 가가지고 자기 희생을 감사한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서울시도 충남대학교 정동대학원 출신입니다. 후배들 열심히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강화문에 한 20, 30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한 게 젊은 사람들한테 사회주의를 안는 길로가 눈물을 몇 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상국이 깨어났어요. 인도적 카르텔, 여론 카르텔, 사법 카르텔, 모든 카르텔을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하지만 문재인부터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발표는 내가 발표할게요. 김대중 이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여러분의 사회주의 발표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법, 주민등록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분권이 특별법이에요. 주민분권 내에 지방자치 정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보다 더 위에 있고 모든 공무원들을 좌우지할 수 있게 바로 주민자치위원장이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지방자치 경찰, 자치경찰이죠. 그분들이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는 바로 오통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그래서 복지법 플랜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 거의 만달러 수준에 했어요. 그분들은 3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한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에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떡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2030 정신상세 미래 세대의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걸 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하면은 탄핵 광대로 해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광대! 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학생 충대 학생도 다 가세요. 네, 충대 학생 짧게 안녕하십니까. 2학번 공대융합학부 변경우경입니다. 짧게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관위 부정채용이 많이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채용, 가짜 채용 이게 전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국가 기간, 기간 채용이 그러면 다른 기간은 어떻겠습니까? 성년들이 더 일어나야 되고 공부 잡아 성격입니다. 네, 이로써 저희 충남
충남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로 우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제 저 위로 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대신년 세력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들이 충남대학교 학생입니까? 충남대학교 학생이면 학번과 학과 이름 까봐라! 마지막으로 애국가 조차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저희 포토타임 한번 갖고 마치겠습니다. 학생들 모두 피켓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겼다! 피켓 충남대 학생들 다 학생들 가세요. 학생들만 가세요. 조금 뒤로 와요. 네, 뒤로. 2030만 보여주세요. 충대 학생들 같이 사진 찍어요. 뒤로 가서 좀 서주세요. 충대 학생들만 좀 서주세요. 누구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사기 탄핵 각하하라고 하겠습니다. 사기 탄핵 네, 이로써 충남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대 대신년 세력과 부딪히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 안으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경찰분들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마치면 다 해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자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